저것도 오, 갑자기 튀어나와요. 진짜 이건 정말 이건 쓰레기짓이거든요. 그거는 대놓고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아예 민식이법을 다시 되돌리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다 싶고. 오늘 주제는 민식이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네. 계약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중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스쿨존 사고가 더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걱정되죠. 민식이법이 법 자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좀 처벌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에 봐도 이 민식이법에 대한 아주 나쁜 그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우리 영상 한번 보시죠. 게임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일명 민식이 존 민식이 게임, 민식이 게임. 게임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피하는 거. 예, 스쿨존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좀 빨라지는데요? 네, 튀어나옵니다. 애들이 뭐 예, 저러다가 결국 이제 사고가 나는. 예. 그래서 이제 단계를 올라갈수록 4단계 이상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내용이 조금 그렇네요. 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 어린이 애들이라는 게 이제 천방지축하잖아요.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운전자가 이제 조금 잘못하고 어린이가 많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이게 결국 사고가 나고 이런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바로 이제 그거를 풍자한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게임이. 예. 과장돼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어린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 TV에서 이제 주로 올리는 영상들인데 이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영상은 아닙니다만 스쿨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를 담은 영상입니다. 이거 보면은 너무너무 스쿨존에서 정말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담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시죠. 뭐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 보십시오. 오! 깜짝이야. 이게 난간이 있는데 예. 포스 틈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가. 아이고. 보십시오. 여기. 야. 저것도 오!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애들은 갑자기 튀어나와요. 진짜. 저런 거. 갑자기. 저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저게 민식이법 이후였는데 중학교 1학년이라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데 저거 보십시오. 잡기놀이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골목길. 예. 저런 경우 정말 많죠. 예. 저게 이제 양쪽에 주차가 되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30km 지키고 저건 뭐 20km로 달려도 저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주차 구역이기까지 하네요. 주차 구역이 아예 돼 있네요. 불법 주차는 아닙니다. 이게 예. 문제인 거구나. 제가 이제 운전도 하니까 네. 못 피해요, 솔직히 저렇게까지 확 튀어나오면. 못 피해요. 제가 봐도 못 피해요. 정말 진짜 한 뭐 3km, 5km, 10km 이내로 진짜 천천히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정말로. 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후에도 꾸준하게 저희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사실을 접하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네. 지난 5월 21일에 전주에서는 사망사고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 2살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요. 어린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어린데 그러네요. 아이였고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불법 유턴을 했더라고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민식이법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거였는데 과거에는 처벌이 정말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망사고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벌금형은 아예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징역이에요? 처벌이 굉장히 무겁게 내려질 텐데 경찰에서 영장 청구까지 했는데 영장은 기각은 됐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할 것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재판은 열리지만 구속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 후에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3년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민식이법이 취지는 참 좋은데 뭐 처벌이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근데 처벌이 그 정도로 안 강하면은 사실 과중 처벌하는 의미가 있냐 저는 싶기도 한 마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많이 있죠. 좀 네. 처벌이 좀 과하다 이런 예, 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를 파고들어가지고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새학기 되니까 이 운전자 종합보험 이게 이제 형사합의금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 이제 네. 많이 팔고 있고 잘 팔린다 그럽니다 지금. 윤창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사건이구나. 음주운전.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 그거. 예, 예. 예. 아 욕할 뻔했어요. 지금 예, 순간적으로. 예, 맞아요. 그거. 예. 그 만취돼가지고 이제 윤창호 씨를 죽인. 인도 돌진한 그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음주운전이라는 건 정말 그건 쓰레기 짓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 대놓고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윤창호법이 이제 바로 그 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 민식이법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민식이법. 사망. 네, 사망인 경우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같습니다. 똑같네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예. 상해의 경우도 뭐 거의 같습니다. 저기 보면 1,000만 원이라는 거하고 500만 원이라는 것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형량이 같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게 이 어떤 비난 가능성에서 보면 아까 같은 그런 경우하고 뭐 이런 윤창호법하고 과연 같은 게 너무하지 않느냐. 물론 어린이 안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이게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음주운전은 우리 성근 아나운서나 윤 기자도 막 쓰레기라고까지 얘기를 예. 하시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내가 사람을 해치하겠다라고 술을 마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정말 나쁜 거다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하면 정말 쓰레기야라는 말까지 했지만 예. 사실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야겠어 이러려고 술을 마신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아유, 정말 맞는 말이긴 한데 진짜. 그러니까 예. 평소에도 운전할 때는 사실 우리가 차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엄청 위험하죠. 그럼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스쿨존 안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식이법의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하지 않고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처벌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에 이제 그런 민식이법을 고쳐야 된다는 그 청원에 35만 명 이상이 오유.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저기 정부에서도 나서서 최근에 행정안전부 무슨 본부장이 나와서 이제 이걸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네. 국민청원에 기존 답하다.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가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하, 아니다. 네. 어떤 걱정을 좀 덜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애가 있어서 그런지 어린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면은 그 정도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사실 그냥 사실 맞죠. 네. 당연한 얘기고 생각해보면 저는 좀 약간 참 여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왜냐면 민식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고 민식이 부모님들이 국회에 가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또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냈어요. 맞아요. 대단했거든요. 예. 많은 국민이 성원을 보냈는데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네. 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네. 어려운데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이라고 해놨지만 감경하면 1년 6개월이고 설령 3년을 선고를 해도 집행유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제 어느 정도까지 선고가 나올지는 또 법원에 넘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좀 관행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요만큼이라도 무조건 과실 있다. 심지어 내가 뒤에서 뒤를 받쳐도 과실 비율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 관행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7대 3, 알고 8대이잖아요. 무조건. 이게 아니 난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들이 받쳤는데도 예. 과실 한 1%는 인정해야죠, 10%는 인정해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예전에 왜 나왔냐면 밝히는 게 불가능했어요. 둘밖에 없을 때 예. 주위 목격자도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블랙박스를 블랙박스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행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아예 민식이법을 다시 되돌리자 이렇게까지 아우, 하시는 예. 거는 조금 과하다 싶고 또 중요한 부분이 네. 우리는 민식이법 하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네, 대해서 네.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이다더라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도로교통법을 바꾼 게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뭐 신호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 건널자 속도 줄이게 하는 장치라든가 도로 포장도 좀 바꾸고 맞아요. 30km 이하라고 이렇게 표시도 해야 되고요. 아까 전주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불법이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또 막아야 되는 그런 장치들도 같이 가져야죠.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도 여기는 내가 절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갔다. 그러면 이제 그럼 처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같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또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보여다시피 청와대 그 청문회 답을 할 때도 엄격하게 따져봐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2달밖에 안 된 법을 성급하게 벌써 뭐 개정하자 아니면 혹은 뭐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식이법이 원래 갖고 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 더 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좋은 좋은 생각이에요. 의미예요. 좋은 네.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식이법이 꼭 처벌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 함께 학교 주변을 정비하는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고 아이들 우리 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어떤 그런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안전운전하시고 서로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속보다지만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